화면을 바로 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또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초록색이 보여야지 우리 마음이 조금 이제 누그러지면서 그래도 좀 나아지는데, 한창 그 설 연휴 시작할 때쯤에 그때 계속 떨어졌다가 최근 장세가 계속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와서 약간 그 기분 좋은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그 화면을 해서 이렇게 오예 우리들의 현모습 이렇게 떨어지고 살짝 오르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제가 첨부했었는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가서 이게 초록색이 돼야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데, 현재는 또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로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기 흐름부터 볼게요. 4시간봉 보시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렸지만 FOMC 이후 하락은 국룰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났지만 강한 상승의 돌파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의 힘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박스권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다시 떨어져서 지금 또 하단에 왔다. 어쨌든 이 저점을 아직 깨고 내려가진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 요 4시간 봉상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참 공버스를 때가 2월 5일 날 제가 그때 여행 가서 그 저희 가족 여행 가가지고 칠순여행 갔다가 완전 최악의 여행을 보내고 와서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더니만 그 뒤로는 이 박스권에 여전히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때 60K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떨어져서 65.1K 저점을 찍고 올라갔어요. 이때가 이제 설 연휴 시작할 때쯤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반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다. 현재는 66.9K.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현 시점 비트의 과제가 일단 현재 기준으로 캔들 몸통이 71K 위에서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71K, 그러니까는 아까 이 4시간 봉 딱 보시면 이 박스권을 보시면 이 박스권 이 상단이 지금 71K입니다. 딱 71K 그 저항에 지금 막혀가지고 그 위에서 종가 마감, 일봉상 종가 마감을 못하고 있는 거다. 현재 지금 딱 저항대가 한 70에서 한 71K 정도. 그래서 지금 70K 위에서 지금 마감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또 살짝 이렇게 꺾이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과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만 해도 한창 요 발산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지난주가 한참 발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21선은 또 계속 내려오고 아직 21선을 돌파하지 않았지만 점점 21선과의 이 이격이 좁아지면서 현재는 볼린저 밴드 폭이 이렇게 많이 그래도 수축을 했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폭 요 수치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게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 볼린저 밴드가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꽂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어디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때가 이제 FTX 사태 때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끄고 보면은 이 정도, 이 초록색깔 점선이 지금 현재 피크를 찍었던 그 시기였거든요. 이때만큼 지금 하방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볼린저 밴드 폭이 발산을 했다가 다시 수축을 하는데 한 22일 정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축이 돼서 그 한참 그 응축의 힘을 얻고 나서, 그리고 2023년 1월 넘어서 이렇게 발산을 하는 흐름이 나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때랑 똑같이 뭐 20일 수축하고 뭐 60일 뒤에 발산이 나온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현재 발산이 멈추면서 21선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발산을 하고 나서 얼마가 걸렸는지 볼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오늘이 이제 한 21일 정도 걸렸다. 근데 지금 이제 수축을 하기 시작해서 아직 완벽하게 수축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내려오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수축을 하고 응축의 힘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런 흐름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확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래로 하방으로 발산을 했으면 그러면 다시 수축을 하고 응축의 힘을 가진 다음에 그 뒤로 발산이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 지금은
어쨌든 수축이 되어가고 있지만 응축의 힘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주봉으로 볼게요. 우리가 이 상승 채널이 있었을 때 하방으로 꺾이고 나서 완전히 지금 이제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더 낙폭을 키웠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상승 채널을 깼다라는 것은 하방이 열렸다라는 것인데, 어디까지 하방이 열렸냐? 1차적으로 봤던 게 69K였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69K를 이때 첫날에 깼을 때 어쨌든 지켜줬어요. 근데 지난주에 68.7K에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69K를 깨긴 했지만 살짝 애매하게 깼었고, 현재 66.8K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결국엔 좀 더 아래로 내려왔는데, 일단 이게 주봉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깰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목요일이니까, 맞죠? 목요일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이제 주말에는 통상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말 동안의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 지난주에도 상승이 나왔을 때가 딱 주말 동안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 흐름이 약간 좀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긴 하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도 이 69K 위에서 좀 마감을 해주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69K가 깨지면 200주 이동 평균선 58K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은 일봉상 볼린저 밴드였거든요. 주봉상 볼린저 밴드도 볼게요. 주봉상 볼린저 밴드도 보면은 지금 이때부터 발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계속 주봉상도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은 상방으로 발산하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하방으로 발산하는 건데, 보통 요게 지금 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 폭이 올라갔을 때가 다 상승을 했었던 그 시기예요. 그러면 하방일 때 언제 발산을 했느냐? 그것도 딱 이제 2022년도입니다. 대세 하락장 때. 이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계속 주가 이어지니까 몇 달 동안 이제 이게 하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갔을 때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폭이 절정으로 가장 넓었을 때 가격은 6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은 6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갔지만 볼린저 밴드 폭은 어쨌든 발산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봤을 때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겠죠. 더 벌어질 수 있지만 가격은 살짝 올라갈 수 있다. 물론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달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실적으로 여기에 바닥을 이때 더 깨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볼린저 밴드 폭이 현재 우리가 봤지만 계속 발산하고 있잖아요. 이 발산했던 게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수축을 해야 된다. 수축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발산이 상방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어요. 주봉. 그러니까 일봉보다 주봉은 일주일이 있어야지 이 봉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주봉상 이렇게 발산이 돼 있고, 앞으로 가격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봉상 더 열릴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봉상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돼야 됩니다. 수축이 돼서 응축의 힘을 어쨌든 갖고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주봉 하나에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아직 발산을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더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치까지 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제 하방으로 더 꽂느냐 안 꽂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말씀드렸던 지금 60K까지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것이 찐 바닥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바닥이 나오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비트코인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매크로에 달려있다 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봉도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증시를 볼게요. 어제 증시는 뭐 울긋불긋하긴 했지만 그래도 초록의 상승이 좀 더 많이 보이죠. 그리고 빅테크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초록색이었다. 어제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가 0.2%, S&P 500이 0.5%, 나스닥이 0.7%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디커플링으로 간 거냐? 사실상 가장 최악이 그겁니다. 미증시는 올라가는데 전혀 비트코인이 힘이 못 쓰는, 그게 가장 최악인 경우거든요. 근데 어제 흐름을 봤을 때 어제 이게 5분봉이에요. S&P 500에 5분봉.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때 장 시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같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비트가 이렇게 또 내리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움직임이 68K까지.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 그 개장하고 나서 68K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증시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했다는 것은 누군가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쏟아졌다. 쏟아지고 나서 미증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얼마 동안은 갔어요. 보니까 밑에 새벽 3시까지는 계속 갔네요. 그래서 그때도 비트코인은 크게 흔들리지 않다가 미증시가 다시 꺾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비트도 꺾였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나오니까 상승 나오는 듯 했지만 또 꺾이고, 그러니까는 상승에는 둔감했고 하락에는 더 민감하게 비트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S&P 500이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은 제가 요 박스권 말씀드렸죠. 요 박스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상승 마감하면서 한때는 51선과 21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매도세가 나왔다. 어쨌든 상승 나왔고 불안했지만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일단 이게 S&P 500이고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10월의 고점을 아직까지 여태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일단 하방이죠. 하방인데 그냥 계속 내려꽂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추세선이 생겼는데 여기를 넘어서는지 봐야 된다. 어쨌든 미증시가 어제 상승했지만 추세가 뭐 반전되는 그런 상승은 아직 아니었고, 나스닥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S&P 500도 지금 여전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 단기 추세선도 회복을 못했어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 상황인 겁니다. 올타임 하이를 두고 미증시는 여기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미증시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여기에서 그런 흐름에 떨어질 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그 공포의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일봉상 아직 찍고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상방이 잘 막힌 거죠. 지금 71K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딱히 올라갈 만한 그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딱히 상승할 만한 그 상승 모멘텀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증시도 딱히 여기서 뭔가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대장주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었다. 근데 엔비디아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어제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캔들은 음봉,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은 여전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불안한 상황이고, 이 엔비디아 역시도 이 박스권의 상방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엔비디아는 21선과 51선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사상 최고가까지 이제 한 13% 정도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13%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38% 정도만, 13%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거든요. 왜냐면 AI 현재 대장주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크게 저평가, 저가 매수 기회. 제가 이 기사를 설날 이제 시작됐을 땐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나온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저평가됐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저가 매수세가 붙을만 하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게 나왔던 요 기사가 그래도 긍정적인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현재 엔비디아의 그 미래 퍼가 25배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래 퍼 25는 나스닥 평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다. 중요한 것은 지금 25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계속 투자를 더 한다 라고 했거든요. 계속 투자를 더 한다. 투자를 더 하니까 엔비디아 칩을 더 구매를 했을 테고, 그러면 25일날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까지도 잘 나오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 최고 경영자 CEO 젠슨 황도 지금도 인공지능 전용 칩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다른 빅테크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엔비디아한테 최대 수혜주다. 매출은 앞으로도 급증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크게 저평가되어 있고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이런 야후 파이낸스의 분석이 나왔는데, 과연 실제로 25일 날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다시 좀 점화가 되면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미증시가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돌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박스권으로 빠지느냐, 요게 결정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25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 이후로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박스권을 하방으로 가느냐 상방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면서 이 미 증시도 함께 방향성을,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쭉 볼게요. 현재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거예요. 박스피라고 한창 놀림을 받았던 코스피는 34%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S&P 500은 지금 0.52% 올해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증시가 1995년 이후 최악의 출발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의 연초 시황이 1995년 이후 31년 내 최악이다. 미 증시가 지금 최악의 출발하고 있다. 근데 코인 시장이 어쨌든 현재 이 코인 시장의 주도권은 미국이 잡고 있는 겁니다. 미 증시가 지금 이렇게 최악의 출발하고 있으니까 코인 역시도 지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코인 시장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 증시의 부진은 지정학적 위험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고 그린랜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고 이란에서 전쟁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기사 보시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보시면 몇 주 내 이란과 충돌 가능성 90%라면 시간이 문제지 뭐 거의 전쟁한다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올림픽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올림픽이 끝나고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이 이란한테 일회성 공격이 아니라 전면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계속 중동 쪽에 있는 뭐 항공모함, 뭐 전투기들 지금 다 집중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국제 유가도 4%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악재일까? 물론 호재는 아니죠. 근데 일단 이렇게 전면전 가능성이 90% 본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 미증시 올랐고 현재 선물 시장도 큰 변동성은 없어요. 큰 변동성 없이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막상 터지면은 또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약간 특수한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비트코인이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지만, 아니, 위험자산이지만,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니까 그것도 뭐 주식보다 더 이제 위험자산이니까 초고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빠지고 있고. 그런데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진짜 전쟁이 터졌을 때 실제 금을 들고 어디 뭐 이동을 할 수 없죠. 그죠? 실제로 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전쟁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금을 들고 가가지고 뭐 이제 뭐 화폐가 그 기능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금 가져가가지고 그걸로 물건 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일단 휴대부터가 금 자체가 부피, 무게가 있으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다르죠.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이 진짜 나중에 진짜 많이 가장 큰 상승을 했을 때가 뭐냐면 미국이 전쟁을 이런 이란전 말고 정말 이제 미국이 이제 본토를 만약에 피해를 보는 그런 정말 극한의 그런 전쟁. 그럼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나라가 누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봐서는 뭐 중국밖에 없겠죠. 먼 미래에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진다면 그럴 때 가장 비트코인이 미친 듯한 폭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진짜 전면전이 됐을 때 물론 뭐 전쟁의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상승의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이 호재라는 것이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렇게 뚜렷한 호재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말도 안 되는 것이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다라는, 근데 그게 승인이 됐다라는 것이 가짜 뉴스였죠. 그것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2023년도 10월인가요? 그때 상승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어떠한 트리거가 나와야 돼요. 어떠한 촉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촉매가 뭐가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이 클래러티 법안, 그 이제 통과되면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클래러티 법안이 당장 이제 언제 될지 모른다. 근데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뭐 4월 달쯤에는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뭐 트리거가 될 수 있겠고 또 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중간 선거 11월에 있으니까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근처에 갔을 때 상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힘을 빼고 뭐 5월 이후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다 일리가 있긴 하죠. 다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다. 그러니까 당장에 뭔가 확 상승이 나와가지고 다시 반전이 되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중심 이게 주봉이지만 이것도 20주선이잖아요. 이게 결국 20주선인데 수축을 하려면 계속 하락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맞춰지려면 하락을 멈추고 20주선은 계속 떨어질 테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락을 멈추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만날 거 아니에요. 중심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므라들면서 수축이 되면서 그러다가 여기를 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뭐 이제 전쟁도 터진다라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불확실성이 정말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뭔가 확 기대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제 다 필요 없고 시간만 절대적으로 내 표현으로 만들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도 잠깐 보기 전에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